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제가 성과가 안 나고 성장이 정체돼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막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댓글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실제로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방화벽치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왔는데 일단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성장의 레버리지에 맞게 개인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영자의 중차대한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팀장도 마찬가지죠. 팀이 맡고 있는 역할은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팀이 5의 난이도라면 10, 15, 20의 난이도를 점점점 맡게 되고 팀의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에 하드한 일만 하면 안 되고 디피컬트한 일도 해야 팀도 성장하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의 연봉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팀이 성장하고 조직도 성장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팀원들도 성장하고 자기의 실력값이 올라가야 연봉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팀원들도 계속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좀 비켜줘야 이 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각자의 재능이 폭발하고 팀의 생산성과 조직의 생산성이 증가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진행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 3, 4년 전에요. 경기도에서 국수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1년에 막 30%씩 성장을 했어요. 근데 생산부장님이 있는데 뭐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경영자와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함께 성장해 가면서 왔죠. 그런데 공장이 팍팍팍 커지니까요. 그 다음 시스템을 경험한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던 과장들이나 차장들이나 경력직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이 회사는 뭐 생산 규모는 이렇게 커졌는데 일하는 방식은 주먹구구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생산부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거죠. 경영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커지고 생산 시설이나 규모도 10배 이상 막 늘어가는데 그 생산부장님, 작은 조직에서만 일을 했던 생산부장님의 역량으로는 물론 외부 견학도 가보고 뭐 교육도 보내보고 굉장히 다양한 걸 했지만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뭘 합니까? 품질 부서와 생산 부서를 먼저 나눴습니다. 그래서 품질 부서를 따로 나와서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외부에서 영입한 부장급으로 먼저 세운 거예요. 한 3명 정도를 이쪽으로 붙였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포장팀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장팀은 경영자가 직접 케어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품질과 포장, 가장 크리티컬한 이 두 부서를 생산부장의 관리 범위 내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는 외부 입사자로, 하나는 경영자가 직접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부장님한테는 오폐기, 버리게 되는 거 있죠? 오폐기 문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면서 생산부장님이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겨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은 상당 기간 생산부, 품질부, 포장부, 포장부는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로 부장님을 또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갔다. 그러면은 방화벽치기 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문제죠. 생산에만 집중하고 생산의 오폐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오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산부 밑에 있는 과장급 한 명을 프로젝트 팀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폐기 문제를 이 사람이 해결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생산부장님이 이제 경영자를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생산부장님은 전처리부를 맡아서 전처리부의 그 부서만 핵심적으로 책임지는, 이 부분은 옛날부터 해왔던 부분이니까 그분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맡는 곳으로 본인이 먼저 요청을 하고 생산부 전체는 외부에서 영입한 이사급이 와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부장이 벌써 4명이 생기는 거죠. 품질부, 전처리부, 생산부, 그리고 포장부, 그리고 이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이사, 이렇게 와서 이 부서 전체를 관리하게 되었어요. 생산부장님은 지금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원리는 뭐냐면, 원리는 방어벽치기라고 하는 것은 일을 먼저 구별해 주는 겁니다. 사람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역할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을 점점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여기서는 성장할 게 없구나, 여기서는 병뚜껑이구나, 내가 나가야겠다 되지 않도록 그 타이밍을 잘 보고, 또 경영자가 이걸 너무나 지나치게 해버리거나 사람을 이렇게 좀 뽑아내는 형태로 해버리면 직원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경영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조직은 성장함에 따라서 책임자급들이 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영입해 줘야 될 상황이 꽤 생깁니다.
조직 내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조직이 성장이 빠른 경우에는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이럴 때 적절한 타이밍에 방어벽치기라든가 헤어지는 거라든가 혹은 새로운 사람을 발탁하고 또는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이런 주제들을 경영자가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들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Business is life.